자바스크립트의 모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DN에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모듈즈 해가지고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설명에 나와 있는 예제가 좀 너무 장황해서 정리를 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바스크립트 모듈은 여기 브라우저 호환성에서도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임포트와 엑스포트를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크립트를 가져다 쓰려면 이제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다가 src main.js 이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이렇게 가지고 올 때 타입을 모듈이라고 적으면은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임포트, 엑스포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타입 모듈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이 main.js에 전부 하나에 다 때려박는 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제는 타입 모듈을 이용을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파일을 따로 분리해서 임포트, 엑스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자바스크립트처럼 동작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index.html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main.js 파일에다가 스크립트를 몇 개 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브라우저를 좀 라이브 서버 확장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 브라우저에 변경되는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했고요. 라이브 서버 확장은 여기 확장에서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하면 확장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다른 영상 참고를 해 주시고요. 스크립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main.js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 점검을 해서 콘솔로 실제로 이제 불러와졌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console.log test main.js 파일입니다. 저장을 하면은 이쪽에 main.js 파일입니다. 제대로 이제 불러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 모듈 예제에서는 그 화면에다가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캔버스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사각형이나 도형을 그리는 그런 예제가 되어 있는데 조금 내용이 복잡해요. 복잡해서 제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다가 캔버스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div를 하나 그리고 div 안쪽에다가 캔버스를 넣고 캔버스 세팅 위스와 하이트를 세팅을 해주는 그런 간단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캔버스라는 태그를 만들고 그 다음에 div 래퍼는 이 index.html의 body에 들어가야 되겠죠. body.append child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div 래퍼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div 래퍼에는 캔버스 래퍼가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이 append child를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은 이미 index.html에 제가 스타일을 하나 넣어놨거든요. 스타일이 이제 보더 1에 솔리드한 검은색 테두리를 쳐라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겁니다. 캔버스의 위스하고 하이트를 좀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캔버스 하이트 높이 400으로 하겠습니다. 네모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좀 범용적으로 쓰기 위해서 div 래퍼에 id를 좀 부여를 해 보도록 할게요. my canvas라고 할게요. my canvas. 이제 캔버스의 도형을 그리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 컨텍스트라는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캔버스 태그에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예제랑 좀 맞게 캔버스 엘리먼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캔버스 엘리먼트, 그러니까 캔버스 태그에서 get
컨텍스트를 하면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2D로 그릴 수 있는 컨텍스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렛 CTX라고 할게요. 이 CTX를 이용을 해서 이제 도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도형을 사각형을 그리는 사각형을 한번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tx.fill 스타일 레드라고 할게요. 레드. 그다음에 ctx.fill 렛. 렛트 하면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사각형. 이렇게 하고 나면은 빨간색으로 채우는 색깔이 빨간색이고 사각형을 50 x 포인트 x 값 50 y 좌표 120에 길이 300 높이 150의 사각형을 그려라 라는 뜻입니다. 저장하면은 이렇게 캔버스 안쪽에 x 50, 이 정도가 50이죠. 50, 그 다음 위에서 120, 그 다음에 300 너비, 150 높이의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이 간단한 코드를 이제 모듈화 한번 해볼 거예요. 캔버스에 뭔가 초기 값을 세팅하는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 초기화하는 거를 canvas.js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초기화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얘를 펑션에 이제 모아두어 보겠습니다. create라고 할게요. create 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스를 집어 넣고요. 고정되어 있는 값들을 변수로 좀 받아봅시다. 네, 마이 클래스 이런 거는 그냥 아이디로 파라미터를 받고요. 아이디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부모 document.body라는 태그에 div를 최초로 넣어줘야 되죠. 얘를 parent라고 한번 해봅시다. parent. 두 번째 파라미터는 parent. 어디다가 캔버스를 세팅 초기화 시킬 건지 parent. 그 다음에 요것도 파라미터로 받으면 좋겠네요. width. 그 다음에 height. 파라미터가 총 4개가 될 것 같습니다. width, height. 한 다음에 우리가 코드를 진행을 한 걸 보니까 캔버스 get 컨텍스트에서 이 컨텍스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캔버스를 리턴을 해줄까요? 그거보다는 어차피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려면 필요한 게 컨텍스트니까 얘도 위로 올리고 얘도 안쪽에 넣고 이 컨텍스트를 리턴하는 식으로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텍스트는 이제 컨텍스트 넣어주고 혹시 모르니까 아이디도 좀 돌려봐 주시죠. 캔버스가 여러 군데 또 마련이 될 수 있으니까 공통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디도 넣고 실제로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거죠. 저장을 해보면 사라지죠. 예, 사라지는데 지금 왜 사라지냐면 컨텍스트가 지금 없잖아요. 얘는 펑션 안에 있는 컨텍스트고 create id는 my canvas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canvas parent는 document.body width는 600에 400 이렇게 하면은 컨텍스트를 받을 수 있죠. 얘를 ctx는 create 펑션에 ctx 근데 ctx 요 오브젝트 키가 ctx고 그 안에 있는 ctx를 가져와야 되니까 요 소스도 조금 바꿔줘야겠네요. ctx.ctx 이렇게 될 거고요. 요 리턴되는 건 오브젝트고 오브젝트 안에 ctx가 있는 거니까 ctx 네, 이렇게 저장하면은 처음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캔버스를 초기화하는 거를 펑션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얘를 파일 자체를 한번 분리를 해보죠. 이 create라는 펑션을 canvas.js라는 파일로 옮겨 놓고 여기서 불러오게끔 임포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펑션, create 펑션을 잘라내기 하고 저장해 보면 사라지겠죠? 당연히 없으니까. 지금 밑에 에러도 나고 있죠? 네, canvas.js에 붙여놓을게요. 그대로 펑션을 붙여놨습니다. 그대로 펑션을 붙여놓는다고 해서 메인에서 캔버스를 알아서 여는 건 아니죠. 메인에서 캔버스를 부르려면 일단 canvas.js에서는 이 펑션을 노출시켜 줘야 됩니다. 이 노출시켜 주는 거를 export라고 create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로 엑스포트 노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 이름으로 create라는 이름으로 노출을 해주게 됩니다.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main.js에서는 캔버스를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어디부터? from module이라는 폴더 안에 canvas라는 파일에서 가져오는데 엑스포트를 할 때 이렇게 오브젝트로 크리에이트를 담아서 엑스포트 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받을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네, 제대로 이제 나오죠. 정상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스포트는 이와 같은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임포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괄호를 반드시 붙여야 되냐? 이게 문법이라서 중괄호를 반드시 붙여야 되고요. 중괄호 없이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중괄호를 없애고 싶으면 디폴트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야 될, 노출시켜야 될 펑션이 크리에이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됐을 때 그럴 때는 디폴트를 쓸 수 없고 create to 예를 들어서 function create to라는 함수를 만들었다면 콤마 찍고 create to 이렇게 만든 다음에 메인에서 create to를 하나 더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개 이상을 이제 엑스포트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디폴트 사용보다는 이렇게 그냥 엑스포트해서 중괄호로 묶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니까 이거에 익숙해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캔버스를 초기화하는 펑션을 canvas.js라는 파일에 모듈로 분리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ctx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사각형을 그리고 있죠. 이 사각형 그리는 거를 draw.js라는 곳으로 한번 모듈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펑션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펑션 draw 이렇게 하고 얘를 변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tx 네, ctx 넘겨줄 때 ctx를 바로 넘겨주면 되겠죠. tx draw라는 걸 넘겨주고 draw tx.ctx 이렇게 저장하면 변화 없죠? 여기로 뺐고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 ctx고 이 파라미터에는 ctx에 ctx.ctx 요거를 이제 파라미터 넘겨주면은 요게 실행이 되면서 레드, 필 렉트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변수 처리를 하고 싶으면은 뭐 x 좌표, y 좌표, 그다음에 높이까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넘겨주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가 x, y 이렇게 넣고 저장을 해도 그대로 되고요. 또 하나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각형 그리기가 이제 쉬워지죠. 위스 200, 높이 50짜리에 150에 230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티가 좀 안 나네요. 예, Y축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리는 것도 이제 아주 쉬워졌습니다. 자, 얘를 드로우라는 JS 파일을 모듈로 빼볼게요. 아까 연습했듯이 드로우라는 펑션을 draw.js 이렇게 붙여놓고 엑스포트 드로우 그 다음에 메인. 여기서 draw.js에서 드로우로 엑스포트를 했으니 여기서 인포트를 받아야 되겠죠. 드로우 from module draw. 여기는 지금 .js를 안 붙였는데 될까요? 저장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사파리라서 안 되나? 사파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js 붙여주셔야 되고요. 드로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드로우가 사각형만 그리는 것도 있지만 정사각형을 그리는 것도 있겠죠. 정사각형을 그리는 거를 위해서 펑션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이름을 드로우 스퀘어 이렇게 놓고 여기에 끝을 랭스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위스 하이트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겠죠. 네, 정사각형이니까 랭스 이런 식으로 드로우 스퀘어라는 거를 쓰게 되면은 정사각형을 그려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런 함수가 만들어졌으니 다시 노출시켜주고 main.js에서는 노출시켜 준 거를 이렇게 받아야 될 겁니다. 얘를 참고로 해서 draw square 라고 하고 파라미터나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400 X축 400 Y축은 80이라고 하죠. 네, 저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모듈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임포트해서 사용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같은 드로우긴 한데 뭐 얘는 드로우고 얘는 스퀘어예요. 근데 이름을 조금 바꿔서 쓰고 싶다. 여기서 넘겨줄 때는 드로우 스퀘어로 넘겨줬지만 이 main.js에서 받아서 쓸 때는 다른 이름으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as라고 뒤에 알리아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as 스퀘어 이런 식으로. 네, 저장하면 좀 사라졌죠? 알리아스를 이제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드로우가 아니라 스퀘어 이렇게 쓰고 저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as라는 것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as라는 것을 왜 쓰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듈을 여러 곳에서 만들었을 때 펑션 이름을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드로우에 드로우와 드로우 스퀘어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모듈에다가 이제 새 파일을 해가지고 뭐 서클이라는 원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아니 그 사람도 우연히 드로우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 놓고서는 엑스포트 드로우 이렇게 했어요. 서클 그리는 건데 그냥 드로우라고 해놓고 그럼 결국에는 이 드로우.js에 있는 드로우와 서클에 있는 드로우와 뭐 이게
그럼 충돌이 나겠죠. 메인에서 만약에 다 불러온다면. 임포트 해볼게요. 임포트 드로우 from 모듈 circle.js. 왜 이거랑 이거랑 좀 충돌난 거잖아요. 지금 에러 나죠. 드로우란 이름이 두 번 임포트 되었다. 이럴 때를 위해서 as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circle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구분이 되죠. 드로우와 구분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드로우라고 안 쓰고 서클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서클을 이제 그려보면은 이 서클이 파라미터가 이렇게 되네요. ctx의 색깔까지 해서 저장. 네, 이런 식으로 서클을 JS를 만드신 개발자가 비록 드로우라고 했지만 우리가 받아서 쓸 때 as를 이용해서 이 드로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서클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받아서 쓰는 쪽에서는 중복 없이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듈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 모듈에 대해서 이 MDN 사이트에는 뭔가 클래스를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뭔가 어그리게이트 해가지고 구성하는 방법, 여기서 다이나믹 모듈 로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기능을 쓰기 전에는 모듈을 로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로딩을 그러면 안 하고 대기하고 있냐? 임포트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임포트 함수는 임포트 괄호 함수죠, 딱. 네, 딱 함수인데 이 임포트 함수는 프라미스를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미스를 리턴한다는 말은 어떤 얘기죠? then이라는 거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임포트 할 수 있는 요 경로, URL 경로를 여기 임포트 함수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then 할 때 나오는 파라미터가 모듈입니다. 모듈. 얘를 then에서 처리를 하게끔 로직을 수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서클에서 엑스포트를 했던 게 드로우였죠. 드로우. 그럼 엑스포트 된 게 이 모듈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모듈 점 드로우가 얘였죠. 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실행을 해보면 네, 결과는 나오죠. 파란색 원이. 요거를 다이나믹 동적 임포트라고 합니다. 이 동적 임포트가 의외로 많이 사용이 되죠. 이 뷰나 뭐 이런 데서 동적으로 라우팅 같은 거를 하고 싶을 때 임포트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파일 크기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뭐 금방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제로 JS 파일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임포트, 동적 임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요. 이런 임포트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가져온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